자석 밀도에 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석 밀도와 자기력선, 전개에 전기력선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력선이 있어요. 자석 밀도 magnetic flux density 또는 magnetic flux strength라고 합니다. 그 자석 밀도를 눈으로 보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많이 합니다. 종이 위에 철가루를 놔요. 철가루 그 밑에서 자석을 딱 움직입니다. 딱 넣으면은 철가루가 쫙 배서요. 그걸 자기력선입니다. 자, 자석 밀도 여기 있습니다. 요와 같이 됩니다. 자석 밀도의 단위는 테슬라다. 테슬라입니다. 여기에 단위는 테슬라인데 실제로는 테슬라 너무 커요. 그래서 가우스라는 단위 있습니다. 가우스는 1테슬라가 10,000 가우스예요. 지구 자기장이 대략 0.5 가우스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양전에서 나와서 음전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자기력선은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 화살표로 N극에서 나와 S로 들어간다. 자, 실제로 N극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갑니까? 왜 S에서 나와서 N은 안 들어갑니까? 우리 약속한 겁니다. 이 방향은 약속한 거예요. 양전에서 음전화로 약속한 것처럼 N극에서 S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게 방향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N극에서 S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는 것처럼 자기력선도 서로 교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이걸 그리는데 교차하지 않습니다. 교차하지 않는다. 전기력선이 도체 표면의 수직인 것처럼 수직이죠. 자기력선은 자성체 표면의 수직이다. 그럽니다. 여기를 나갈 때 들어오고 나갈 때 수직으로 들어오고 수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성체 표면의 수직입니다. S극으로 나갈 때 수직, 수직 아닌가요? 수직이에요. 그래서 여기 수직으로 출입합니다. 표면에 수직으로 출입한다.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전개 이의 방향인 것처럼 자기력의 접선 방향은 자개 H 방향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H 방향이다. 전기력선이 전개의 방향이든 자기력선이 자기의 방향이다. E의 크기가 전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하는 것처럼 H의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에 비례한다. 그렇습니다. 이 선이 얼마나 많은가? 이게 많을수록 뭡니까? H가 큰 겁니다. 전기의 크기가 큰 거예요. 적을수록 작고 밀도에 비례한다. 자기력선 개수는 전기력선과 유사하게 정해진다. 전기력선의 개수가 어떻게 정해집니까? 전기력선 개수가 이와 같이 정해집니다. 이와 같이 전기력선 개수는 입실은 제로분의 뮤. 그럼 자기력선 개수가 어떻게 정해지는가? 마찬가지예요. 개수도 똑같이 뮤 제로분의 파이 b.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Q가 바로 파이 b에 해당되는 거구나. 쿨롱이 외부에 해당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다. 아주 굉장히 대칭적으로 전개와 자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렌츠의 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로렌츠 힘이 어떤 것이냐? 관한 내용입니다. 전하가 자석 밀도 P에 들어갔을 때 받는 힘이다. 됐습니다. 이 전하가 전속 밀도에 들어가면 힘을 안 받습니까? 전기 들어가면 받아요. 여기서 이제 자기력에 관한 얘기니까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자기력이 생기려면 전하가 B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일반적으로 전하가 자개나 전개에 들어가면 어떤 힘을 받느냐? 전개에서는 Q이라는 힘을 받아요. 벡터입니다. 그 다음에 자개에서는 Q, 속도 벡터예요. Q의 속도 벡터 곱하기 B, 자석 밀도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전기력은 2만 있으면 됩니다. 2만. 이게 0이 아니라는 무조건 힘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력은 어떻게 힘을 받느냐? 속도 벡터 의적 자석 밀도 방향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두 개가 나란한 방향에 만듭니다. 만약에 속도 벡터와 자석 밀도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힘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의적이 0이니까 자기는 생기려면 벡터 B와 다른 방향으로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하 Q가
D라는 자속 밀도에 들어가요. 어떤 방향으로 자속에서 들어가는데 같은 방향으로 만들고 다른 방향으로 각을 가지고 만들면 B 크로스 B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게 돼요. 만약에 수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벡터가 전하가 이게 B는 전하 방향이니까 전하가 자기의 수직으로 입사한다. 그러면은 그때는 F는 수직이면은 그냥 곱하면 되죠. 수직으로 만약에 수직으로 입사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고 있어요. 전개와 자기가 둘 다 존재하면 두 힘의 벡터 합이 F가 되는 겁니다. 벡터 합이. 자기만 존재, 이게 없다. 그러면 요하지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일렉트릭 포스, 우리가 마그네틱 포스가 된다. 그 다음에 전류는 뭐예요? 전류는 전하들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이면은 QVP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느냐? QVP가 ILB로 바뀌어요. ILB로. 전류가 되면은 여러 개처럼 움직일 때 전류입니다. 길이 L의 도선의 전류 I가 흐를 때 그때는 위의 C가 아래처럼 바뀝니다. QVB가 ILB로 바뀌어요. ILB. L이 뭡니까? 전류 도선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전류 방향 같습니다. 전류 방향이 L이에요. L이라는 길이의 도선에 I라는 전류가 흘러요. I라는 전류가. 그것이 B라는 자속 밀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B라는 자기장에 길이 L의 도선이 들어가서 전류가 흘러요. 그러면은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받느냐? L 크로스 B의 방향으로 힘을 받는다. L 크로스 B의 방향이 뭡니까? L 크로스 B는 L과 B가 만드는 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L이고 이게 B다.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기는 뭡니까? 크기는 비행사면이에요. 면적이에요. 근데 방향은 뭐예요? 면이 바라보는 방향. 면이 바라보는 방향은 L에서 B로 하니까 요 방향이네요. 요게 이제 후에 힘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향이 된다. 쓰세요. 여러 개의 전하가 움직일 때는 벡터입니다. 요와 같이 ILB로 힘을 받는다. 수직이다. 수직이면은 F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ILB가 되는 거죠. 만약에 수직인 경우는 저와 같습니다. I는 도선 방향, 전류 I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저걸 손가락으로 쓰겠어요. 손가락으로, 요게 전류고, 전류 방향이고, 요게 자기의 방향입니다. 자기력, 자속밀도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힘입니다. 이렇게 되는데, 왜 저렇게 쓰느냐? 손가락이, 손가락을 보여드리는데, A 크로스 B는 C다. 벡터 외적은 세 개가 직각일 때, 요거에 요 곱하면 C가 되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아래에서 위로 곱해가야 합니다. A 크로스 B가 C 되는 거예요. A, B, C. 아래에서 위로 올라갑니다. 왼손 법칙은. 이런 경우도 I, B, F가 맨 밑에가 전류 방향, 그 다음이 자기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자속밀도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힘이에요. 여기는 쉬워요. 이렇게 곱해가는 겁니다. 어느 게 힘입니까? 여기서 가장 힘 좀 쓰게 생긴 손가락이 힘인 거죠. 그래서 이 의적은 요와 같이 아래서부터 위로 곱해가는 거예요. 아래 곱하고 요거 크로스 요거 하면 요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돌아가면서 I 크로스 B가 F 되는 거죠. L 크로스 B F예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류 방향 요게 B가 자기력선 방향입니다. 자기의 방향, 자속밀도 방향, B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엄지, 가장 힘쓰는 손가락이죠. 이게 힘의 방향이 됩니다. 자, 그럼 전하가 자속밀도의 속력을 가지고 입사할 때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 어떤 자속밀도가 자기장이 있어요. 위아래로 있다고 칩시다. 위아래 쫙 위에서 아래로 아래로 상관없어요. 여기에 수직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요 가는데 수직으로 쏘아요. 그 전하를 속력을 가지게 쏘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회전합니다. F는 QVB로 곱한 이유가 속도 벡터와 자속밀도 방향이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의적이 그냥 곱하면 되죠. F가 QB로 원운동을 하게 됩니다. 회전을 하게 돼요. 원운동을.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 하는 것은 가속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물체가 일정한 속력으로 원운동하고 있어요. 가속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가속이라는 건 뭡니까?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가속이라고 해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속도는 벡터량입니다. 즉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거,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거. 물론 둘 다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둘 중 하나가 변하면 우리가 가속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기 때문에. 원운동은 뭐예요? 속도의 크기가 변하는 가속운동이 아니고 속도의 방향이 변하는 가속운동이에요. 그래서 일정한 속력 회전하는 원운동은 속도 방향이 바뀌는 가속운동이다. 그럼 가속도의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간단히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원을 그리려면 어느 쪽으로 밀어줘야 돼요? 힘의 방향이 가속도의 방향입니다. 뒤에서 밀면은 원운동 할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옆에서 밀어야 돼요. 옆에서 밀으면 반대쪽으로 돌게 되어 있어요. 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심 방향입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으로 밀어줘야 돼요. 힘을 가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부심가속도라고 한다. 부심가속도 어떻게 씁니까? A 센트리퓨걸 악셀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R분의 V 스퀘어예요. 가속도가. R이 원의 반경이고 V가 이제 도는 속력입니다. R분의 V 스퀘어예요. 이게 가속도가 되는 건 어떻게 되어 왔느냐? 단위를 체크해봐요. 단위가 밑에는 미터고 위에는 뭡니까? 미터 퍼 초의 제곱이에요. 그럼 뭐만 나왔습니까? 미터 퍼 이거 왔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거 바로 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심가속도입니다. 구심가속도요. 그럼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구심가속도의 방향은 구심 방향이에요. 구할 구자 중심 심자입니다. 중심을 향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운동을 하려면 반드시 구심력이 있어야 된다. 구심력이 뭐예요? 중앙을 향하는 힘. 중앙으로 밀어줘야 원운동을 해요. 이런 경우는 뭐가 구심력이 됩니까? 바로 자기력. 요게 구심력이 되는 겁니다. 자기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만약에 전화가 음이다. F가 QBP인데 Q가 마이너스 Q면 어떻게 돼요? 회전 방향이 바뀌는 겁니다. 회전 방향이 바뀐다. 음의 전압의 방향이 바뀐다. 원심력은 뭡니까? 원심력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생활에서 느끼는 거예요. 마치 밖으로 밀려나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을 하면 밀려나는 것처럼 힘을 받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는 않아요. 반자경 같은 게 아닙니다. 구심력이 중앙으로 향하는 힘이 있기 때문에 몸이 느끼는 것이지 실제하지 않아요. 그래서 원심력의 값이 얼마냐? 그러면 원심력 값이 얼마입니다. 적으면 안 됩니다. 원심력은 가상입니다. 그렇게 적어야 돼요. 원심력은 실제하지 않는 가상입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원심력 값이 무슨 뉴턴이라든가 있으면 틀려요. 무조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B인 자기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 다음에 Q 플러스 Q가 이 방향으로 가고 있다. 힘을 어느 쪽 받는가? 연습해봅니다. 저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B가 들어가요. 안으로 들어가니까 힘이 어느 방향입니까? 힘이 아래 방향에 나오세요. 중심 방향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 방향 힘을 받아요. 중심 방향으로. 중심 방향, 즉 구심 방향 힘이 있습니다. 구심 방향 힘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어요? 원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운동뿐만 아니고 모든 회전 운동은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으로 밀으면은 그쪽으로 뭡니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 자, 질량 분석기가 뭐냐? 이랍니다. 구심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구심력이에요. M 질량분포의 가속도 요게 바로 구심력입니다. 뭐가 구심력이 되냐면 자기력이 구심력이 돼요. 수직사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반지름을 가지고 원운동을 하는데 반지름이 어떻게 되느냐? R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하나 없어지니까 R이 QB분의 MB가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QB분의 MB는 어떤 특징이 나면 위에 MB는
이번엔 그 전하가 자객의 수직으로 입사하는 경우입니다. 수직으로 입사하면 어떤 게 이제 원운동을 그리느냐예요. 우리가 질량 분석기라고 하는데 질량을 측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이걸 쓸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요 X 표시라는 것은 자객의 방향이 그러니까 자기장의 방향, 자속밀도 방향이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들어가는 거. 나오는 거 이제 우리가 반대로 나오는 거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여기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이때 어떤 질량과 전하를 가진 물체가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게 질량과 전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속력 V로 입사하는 거예요. 여기 속력 V로 속도를 주는 거, 이제 속도를 주는 겁니다. 입사하면은 원운동을 하게 돼요. 수직으로 입사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입사하는데 원운동을 한다는 건 구심력이 있고 구심력이 있다는 것은 구심 가속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질량 M인 물체가 구심력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구심 가속도가 이렇게 됩니다. R분의 B 스퀘어 하니까 M 곱하기 R분의 B 스퀘어가 구심력이에요. 구심력이 있어야 회전을 할 수 있는데 원운동을 할 수 있는데 뭐가 구심력이냐? 바로 자기력이 구심력입니다. QBP가. 그러면 양쪽에서 이제 속력이 하나씩 없어지면은 간단히 정리가 됩니다. 반지름이라는 것은 반지름이 뭐냐면 요 안에 들어가서 원운동을 하는 겁니다. 반지름이 QB분의 MB가 돼요. 그러니까 전하 질량 M 전하 Q인 물체를 속도 B로 쏘면은 요 안에 들어가요. 휘어져 가지고 휘어져서 어딘가를 두들게 됩니다. 전하가 반대면 반대편으로 휘어져요. 여기 사진 건판이 있어서 어느 지점에 충돌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반지름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여기 충돌했다. 그러면 여기가 지름이 되니까 입구에서부터 여기 충돌 이게 반지름의 2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서 휘어져서 여기 충돌했다. 그러면은 여기서까지가 반지름 이게 반지름입니다. R의 2배인 거죠. 이 R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지름은 어떤 특징이냐면 R이 QB분의 MB예요. MB는 직진하고자 하는 힘이에요. 직진하고자 하는. QB는 휘어지고자 하는 힘입니다. 직진하고자 하는 힘과 휘어지고자 하는 힘이 균형을 맞출 때 맞추는 지점에서 이게 휘어져서 충돌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건판에 흔적을 남기고 반지름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가 있어요. 반지름이 알면 바로 질량이 나옵니다. 전하를 알고 자속밀도를 알고 속도를 알아요. 반지름만 딱 재면은 질량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질량을 구할 수가 있다. 질량이 어떻게 됩니까? 질량이 B분의 QBR이 돼요. 그러니까 속력은 이 상수입니다. 이게 상수예요. 속력은 여기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속도에서. 그럼 QB 하는데 이제 요 Q도 알고 이 B도 아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에 필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반지름에 필요한다. 질량이. 질량을 나머지 집어넣어 가지고 반지름만 측정하면은 질량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량 분석기다.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직으로 입사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 수직 입사가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뜻이냐면 수직이 아니고 그리고 각을 가지고 입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측한 대로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각을 가지고 입사를 하게 되면 나선 운동을 하게 돼요. 나선 운동은 돌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만약에 각을 가지고 입사를 하면은 원운동이 아니고 약간 각도를 가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가 나선 운동이라고 합니다. 나선 운동을 하게 돼요. B필드에 자기장에 수직이 아니고 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각을 가지고 세타로 입사하면은 이와 같이 나선 운동을 한다. 나선 운동은 의외로 자연계에 많습니다. 자연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 나선 운동으로는 대표적인 게 바로 태양계입니다. 태양계에 나선 운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가 태양을 공전합니다. 1년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마찬가지로 태양도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는데 대략 2억 5천만 년이에요.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지구가 우주선 지구호가 태양을 공전하는 속력이 우주선 지구호가 1년에 한 바퀴 돌려면 막 뛰어다닙니다. 초속 30km예요. 초속 30km 굉장히 빠른 거죠. 30km로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데 태양은 무려 초속 220km입니다. 이 정확한 값은 아주 이 근처예요. 초속 220km라는 어마어마한 속력으로 은하계 중심을 공전합니다. 근데 은하계 중심을 공전하는데 태양은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이 있고 이제 원파적입니다. 태양이 자전하기 때문에요. 여기에 이제 행성들이라든가 여러 위성들 딸린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 어떻게 공전하느냐 이거예요. 이 원판이 나옵니다. 원판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 상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판이 이렇게 태양계가. 그러면서 지구라든가 행성들은 나선 운동을 하면서 태양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태양이 가고 태양 주변을 공전은 지구가 나선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태양을 따라가 지구가 하는데 같은 데를 공전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겁니다. 돌면서 가게 돼요. 초속 220km로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근데 우연이라고 보는데 2억 5천만 년이면 대개 어떤 기간이냐면 지구의 맨 위에가 지각이 있어요. 지각에 대륙들이 있는데 대륙들이 하나로 뭉쳤다가 갈라졌다가 모였다가 갈라졌다가 이걸 반복해요. 그 반복하는 주기가 대략 2억 5천만 년이에요. 대략. 우연히도 태양이 은하계를 한 바퀴 도는 시간, 공전하는 기간과 비슷하다 이런 겁니다. 지구의 역사가 한 45억 년 내지 46억 년 되니까 거의 한 20바퀴 가까이 은하계를 공전하는 셈이 되겠습니다. 어떤 나선 운동이 의외로 자연계에 많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행도선인데 자기장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격이 D인 두 개 D예요. 평행도선의 평행입니다. 각각 I1, I2의 전류가 흐르는데 한쪽은 I1이고 I2는 두 개 흘러요. 전류가 흐르는데 편의상 여기는 방향이 다른 걸로 했습니다. I1, I2 이제 같은 경우도 생각할 수 있어요. I1, I2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그때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 어떻게 되느냐? 왜 힘을 받느냐? 우리가 F가 ILP예요. ILP인데 요 토선은 이 완토선입니다. I1이 그러니까 완토선은 요 2가 만드는 자개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기장 속에. 그러니까 힘을 받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요 2 토선은 I1이 만드는 자개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을 받게 됩니다. 힘을 받게 되는데 자, 같은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서로 잡아다닙니다. 도선 두 개가 잡아다녀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류가 흐르면 도선이 서로 밀어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직류를 가지고 해보는 거죠. 전하는 반대입니다. 전하라든가 자극은 전하는 같은 전하끼리 밀어내고 N극, S극 같은 자극끼리는 밀어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거 플러스 마이너스 N극, S극이 잡아다니는데 전류는 다릅니다. 전류는 이제 두 개의 도선이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붙어요. 두 개가 붙고 서로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벌어집니다.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도선에 관해서는 뒤에 나올 텐데 자 일부러 조금 앞당겨 놨습니다. 여기 I2라는 전류가 도선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D니까 여기가 D예요. 요 도선에서 D만큼 떨어진 지점이 이 도선이 있으니까 D만큼 떨어진 지점의 자속 밀도가 얼마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2파이 D분의 뮤2파이 D 뮤제로 I2예요. 나중에 나옵니다. 2파이 D분의 뮤제로 I2예요. 그러니까 요 I1이라는 도선은 I2가 만드는 2파이 D분의 뮤제로 I2라는 자개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힘을 어떻게 받느냐?
힘은 여기 I1, L은 길이에요. 도선에. LB2는 I1, L의 B2가 얼마냐? 이 지점에서 B2죠. 2파이 D분의 뮤제로 Y2다. 그러면 어떻게 쓰냐? 쓰면 상수텀이 있고 상수텀입니다. 2파이분의 뮤제로. 벌써 느끼는 게 있죠. 뮤제로 값이 얼마입니까?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이제 2 얼마 되겠죠. 2파이분의 뮤제로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입니다. 많이 나오는 숫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격분의 I1, I2예요. 그러니까 힘이 두 도선 사이에 받는 힘이 D분의 거리의 반비례입니다. 거리의 반비례하고 양쪽의 전류의 곱의 비례예요. 그 다음에 I1, I2가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지? 다른 방향으로 돼요. 이건 손가락으로 해봅니다. 방향으로. 자, 서로 다른 방향인 경우는 자, 여기서 I2라는 그 전류가 흐르면 이쪽에서는 자기의 방향이 오른손 법칙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B2가 이쪽 방향인 겁니다. 이쪽 방향.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좀 이렇게 보시면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그 다음에 전류는 얼마 방향입니까? 위쪽 방향이죠. 그럼 해봅니다. 전류가 위 방향, 자석 밀도가 들어가는 방향, 힘이 어느 쪽입니까? 힘이 바퀴 방향이에요. 맞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1에 의한 그 자개가 여기서 되면 요렇게 흐르니까 이 지점에서는 I1에 의한 자개는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칠판으로 들어가는 방향이고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 힘이 어느 쪽입니까? 바깥쪽이죠. 그래서 F1은 이쪽 방향입니다. F1이 이쪽 방향이 돼요. F1과 F2가 서로 밀어내게 됩니다. 밀어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전류 방향이 같으면은 서로 잡아당기든다.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게 다 1이에요. 1이란 말은 거리도 1m, I1도 1옴, I2도 1옴. 모든 게 1이면은 지금 여기에 길이가 빠졌습니다. 길이가 오타니 길이 빠졌어요. 이 단위 길이당 받는 힘이 지금 얼마냐? 단위 길이 L로 나누면은 1, 1이면 2, 8분의 뮤제로만 나와가지고 2 곱하기 10만 7승이에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다. 모든 게 1이면은 간격도 1m, 암페어가 전부 1이에요. 1이면은 서로 같은 방향에 흐르든 다른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든 간에 모든 게 1이면은 도선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얼마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이다. 요건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게 1이면은 2.0 곱하기 10 마이너스 7승 뉴턴 퍼 미터다. 단위 길이당 힘이. 이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나올 거예요.